107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 디에버리지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표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쌓여 있고 여기 있는 이런 필드명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 위에 이렇게 필드 이름, 필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필드명이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엑셀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머리글이라는 말이 나오고 필드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드명이 존재하고 그리고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필드라고 합니다. 또는 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쌓여 있는 이거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레코드 또는 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와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같이 알아둬야 하는 게 거기 함수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필드 이름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필드라고도 나오고 컬럼이라고도 나오고 열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알아두실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107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라임 출판사의 구입 가격이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지금 라임이라는 것만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데이터에 가지고 여기 있는 구입 가격 이 세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면은 여기 있는 거 다 금액을 다 더하면 이 금액 나오고 세 개니까 세 개 나눠서 이렇게 만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평균으로 구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 구하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합계 나누기 개수에서 평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디에버리지로 한다 그러면은 디에버리지는 이런 함수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인수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필드명이라는 게 제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이 명을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범위 이렇게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에서 평균을 구할 필드 여기에 구입 가격을 우리가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에 대한 필드를 적어 주거나 또는 열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열 번호라는 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열 번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열 번호를 여기다가 7이라고 적어 주거나 아니면은 필드의 이름이니까 구입 가격이 있는 F2셀을 참조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편한 대로 필드의 이름을 참조해 주거나 열번호 적어 주시면 되고 조건식의 범위는 지금 여기 라임 출판사라고 했어요. 라임에 대한 출판사 이 범위를 조건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범위 B2에서부터 H12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범위 적어주시고 그리고 평균을 구할 이 필드의 이름을 참조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식의 범위는 출판사가 라임인 이 범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디에버리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과제 해주신 거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D가 붙어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함수는 비교적 쉬워요. 네, 쉬우니까 또 몇 번 하시다 보면 또 이해하시고 또 과제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작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3작업 한번 가도록 할게요. 3작업. 네, 3작업에서는 부분합하고 피벗 테이블을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부분합에서는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하는 거. 피벗 테이블은 어떤 조금 약간 특이한 건데 요거 피벗 테이블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유형인 정렬 및 부분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부분합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부분합을 하려면 첫 번째 정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렬하는 거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은 여기 데이터 탭에 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부분이 정렬하는 부분인데 이 정렬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정렬의 기준이 한 가지일 때는 여기 있는 요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렬을 하시면 돼요. 뭐 기억에서 히읗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데이터 탭 클릭하시면은 이 부분이 정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기억해서 히읗되어 있는 부분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 건데 여기에 정렬을 이렇게 정렬 기준이 한 가지일 때는 이것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렬이 부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눌러가지고 정렬을 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여기 있는 거 조건대로 한번 하고 3작업에 있는 거 자료를 여기다가 좀 채워보도록 할까요? 117페이지에 있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제1작업에 있는 B14에서부터 H12의 영역을 복사해가지고 제3작업에다가 B 두 번째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합니다. 자, 1작업으로 이동해 볼게요. 1작업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범위가 이 부분인 거 아셔야 돼요. 여기 B4에서부터 H12까지 여기 함수가 있는 자리는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지 않고 여기 함수 빼고 있는 이 영역을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제 3작업에 있는 B 두 번째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은 다음에 B10에서부터 H10까지 그 사이 열과 열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열을 너비를 자동으로 너비 조정해 주시고요. 잘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그래서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이 여기 부분합 첫 번째 조건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상품명에 뭐 이런 것들을 평균을 구하래요. 개수하고 평균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렬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렬은 여기서 데이터 탭에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정렬을 하나만 할 때, 이거는 두 개 이상 할 때 정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정렬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렬에 아예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부분합 이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렬은 이 부분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환자식에서 히읗, 여기는 복지연구 해가지고 비읍, 여기는 보장구에서 비읍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정렬을 해주는데 히읗, 비읍, 비읍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으로 하면 되는데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름차순 다 아실 거예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오름차순 1, 2, 3, 4, 5가 오름차순. 그쵸? 여기 영문자, 한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름차순이 되겠고 내림차순은 그 반대가 이렇게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정렬하는 데는 이런 좀 기준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되고요. 그리고 숨겨진 행이랑 열 같은 경우 숨겨진
열로 해서 정렬은 되는 건 아니고 숨겨진 행에 있는 부분은 정렬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정렬의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목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정렬도 있습니다. 우린 나중에 이런 것도 사용자 지정 목록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름차순의 정렬을 할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숫자와 문자만 해당이 되어져요. 근데 숫자와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된다. 숫자가 먼저 이런 게 다 섞여 있을 때는 숫자가 먼저,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자에도 또 이렇게 되어져요. 문자도 특수기호라는 문자 특수기호도 문자예요. 특수기호가 먼저 나타나고 다 섞여 있을 때 특수기호 먼저 나타나고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순차적으로 해서 오름차순이 진행된다. 근데 ITK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겨우 해봤자 숫자와 문자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져요. 내림차순은 그 반대고요. 논리값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계속 함수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결과가 0으로 나오냐 1로 나오냐 false냐 true냐 이런 게 논리값이 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은 그 반대이고요. 반대이지만 이런 빈셀, 비어있는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그런 빈셀은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커말 시험에 나옵니다. 커말 시험에도 나오고, 그리고 알아두시면 엑셀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은 정말 알아두실 게 조금 많죠. 계속해서 알아둘 게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그거 알아두시면 왜 정렬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을 안 하시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와 문자만 알고 있어도 정렬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데이터를 막 섞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섞여져 있는 이 데이터를요, 제가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문자 중에서도 특수문자 영어랑 한글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정렬이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값은 true나 false가 있는 거, 그렇게 false, 이게 0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해서 false 이렇게 되고요. 여기 true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마지막에 오류, 마지막에 빈칸 순서대로 해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ITK 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그 내림차순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랑 거꾸로 오름차순에 되어 있는 거, 요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빈칸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정렬이 되겠고요. 자, 이런 거 이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정렬이 되진 않아요. 정렬이 되진 않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데이터일까요? 숫자 데이터일까요? 문자 데이터일까요? 숫자와 문자가 합쳐진 거는 문자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자가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문자가 나왔을 때 이런 거 정렬을 어떻게 하냐, 거기가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게 가장 작은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값인 것 같고 해서 정렬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왜 이거부터 정렬이 되나요? 왜 이거부터 정렬이 되냐 했을 때, 얘는 하나만 봅니다. 어떤 거요? 요런 한 줄만 봅니다. 한 줄만 보고서는 여기 있는 게 숫자냐 문자냐 먼저 보는 거죠. 다 숫자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다 숫자라서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줄을 봅니다. 두 번째 줄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숫자고요. 그쵸?
다 숫자였다가 나중에 문자가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봤을 때 숫자인지 문자인지 숫자 오름차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자 오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조개 이렇게 돼요. 숫자와 문자가 합쳐진 조 상태 이런 형태가 오름차순 했을 때 가장 헷갈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 줄 검사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줄 단위로 검색해가지고 보고서는 정렬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해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내림차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 내림차순도 했을 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보고서는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10명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거부터 오름차순으로 진행한다면 어느 거부터 정렬이 될까요? 1번 어떤 거부터 돼요? 110명이요? 요게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줄 검색해 보잖아요. 요거 봤을 때는 여기 두 개가 먼저 나타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작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먼저 오름차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10명이 오고 마지막에는 9명이 오게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봤을 때, 오름차순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데이터였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하는데 먼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렬을 지금 여기에서 정렬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렬 여기에 정렬을 뭘로 하세요?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결과값을 보고서는 우리가 정렬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부분을 정렬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히읗이 오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히읗 오고 비읍 오니까 우리는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해요? 정렬을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카테고리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카테고리 있는 이 영역을 여기다가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데이터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정렬을 해주는 부분 하나만 정렬을 할 때는 왼쪽에 있는 기형에서 히읗 여기에 하는데 히읗 비읍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이 내림차순이 되겠죠. 내림차순 클릭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그룹이 적어지고 정렬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있습니다. 이게 정렬이 이거 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해놨지만 왼쪽에 있는 데이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이게요. 이 순서가 여기 있는 출력 형태처럼 이거와 같은 순서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과제를 나중에 내드릴 건데 그 과제에서 봤을 때 여기가 순차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여기에 맞게 순차적으로 또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하고 지금 똑같아요. 같아요. 네, 같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렬할 때는 이걸로 그냥 한 번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렬을 다 했으면은 나중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긴 할 건데, 요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구매자 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랑 지금 우리가 같은데 예제를 한번 가지고 오면 좋은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그럼 다음 시간에 정렬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부분합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분합 정렬을 다 했으니까 부분합을 하러 갈게요. 자, 부분합은 이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뭘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분류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여기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합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하자는 게 이런 거 구하자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거 구하세요. 상품명의 개수,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는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요거 첫 번째 했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고 누르고 나가요. 이렇게 해서 누르고 나가잖아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가지고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고 그러고 나가고 나서 뭘 하냐면 이게 또 나타나네. 제가 여기에 이거를 안 나타났네요. 왜 안 나타났지? 예, 요거 그냥 할게요. 여기 제가 뭔가 설정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부분합하러 가볼게요. 여기 데이터 탭에 부분합하러 가보겠습니다. 부분합 클릭하면은 조건의 첫 번째가 그룹할 항목을 설정해 주는데요. 우리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렬을 그룹으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코드가 아니라 카테고리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볼까요?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정해주고 그리고 상품명을 해야 되니까 상품명 클릭한 다음에 상품명을 클릭했는데 입고일까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품명에 대한 개수만 구할 거니까 입고일은 해제. 그래서 상품명의 개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구해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에 부분합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누르면은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 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화 지어진 상태에서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구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조건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요거 한번 해봤어요. 요 상품명에 대한 개수 요거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구할 거예요. 요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 구하고 나서 한 번 더 구해 주려면 부분합을 한 번 더 불러오도록 할게요.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룹을 그대로 확인해 주시고 여기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요. 상품명을 해제하고 판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다 하셨다면 우리는 두 번째 여기다가 이게 첫 번째로 개수 한번 구해줬잖아요. 구해줬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 이 부분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쌓아줄 수 있어요. 이거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면 개수는 사라지고 평균으로 나오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대체하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지게 되죠. 여기 개수 구해진 거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해진 부분합, 두 번째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져요. 자, 이거 원리를 알았다면은 이게 첫 번째 부분합을 한 거는 이 밑에 쌓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을 하면은 그 위에 쌓여지게 되고요. 세 번째 부분합을 하게 된다면 평균 위에 쌓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개수를 먼저 구하고 평균 나중에 구했구나 알 수 있겠죠. 이거 할 때 두 번째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를 무조건 해제를 해야 그 위에 이렇게 쌓아주게 되겠다 해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구해줬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여기대로 했어요. 정렬하고 개수와 평균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윤곽을 지워달래요.
윤곽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부분합을 구하면 이런 형태에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지금 다 펼쳐져 있는 거 이게 지금 4번인 형태예요. 3번 한번 눌러보면은 접어집니다. 지금 데이터가 안 보이죠? 평균하고 부분합이 되어 있는 부분만 보이고요. 그리고 2번 누르면은 이게 뭔가 또 바뀌었어요. 평균이 사라지고 개수만 나오고요. 1번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에 대한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어떤 의미인지 1, 2, 3, 4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이게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합한 거 다 나타나기. 3번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부분합했던 거 그거 사라지기. 여기 2번 누르면은 첫 번째 했던 부분합 사라지기. 첫 번째는 다 사라지고 전체만 나오는 거. 부분합이 내가 한 번만 했다 그러면 여기는 3개만 나오고, 부분합이 내가 3번 했다 그럼 5개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4번으로 돌려 놓을게요. 4번으로 해서 전체가 다 보이게 만들어 주고요. 이거에 대한 윤곽선을 지우라고 합니다. 이 윤곽선이 지금 지워주게, 이거 사라지게 만드는 부분은 여기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그룹 해제 밑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은 윤곽 지우기 보입니다. 윤곽 지우기 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에 대한 윤곽 지우기까지 해봤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로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작성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부분합이 되겠어요. 부분합은 정렬 먼저 하고 개수와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조건 맞게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렬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렬을 이 부분을 잘 안 해주시면 부분합에 대한 이 부분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감점이 확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하나만 정렬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거는 2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사용자가 지정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어디로 살펴볼 거냐면요. 저희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뭘 불러올 거냐면 예제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제 파일을 요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출제 유형의 6번 슬래시 1, 6-1에 문제 1번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파일에 가서 열기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있는 정복 06-1 문제 1번을 불러오셨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합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부분합을 하시려면은 제일 여기 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의 영역을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신 다음에 제3작업에 B 두 번째 셀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B열에서부터 H10까지 열범위 열 중간에 더블 클릭해서 열을 넓혀 주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에 여기에 너무 이 교재는 너무 친절하게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게 여기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고 정렬 이거 하세요 라고 적어져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없으면 어떤 거 보고 해야 되나요? 이 출력 형태를 보고서는 정렬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킨텍스 이런 부분이 지금 그룹화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키역, 시옷, 기역이니까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되겠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형태로 해서 먼저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요? 공연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연장 있는 영역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데이터 탭에 우리 내림차순 하면 되니까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킨텍스 세종 고양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자, 다 쭉쭉쭉 맞다가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바뀌어 있죠. 백조의 호수하고 여기 있는 호두깎이 인형이 있는 이 부분이 출력 형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다르다니까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관람 등급도 한번 보니까 9세, 14세 쭉 보다가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9세 이상이다가 14세로 이렇게 나오죠. 이 있는 여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으로 정렬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잘 보면은 9세, 14세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줄을 보면은 91, 여기 771, 그쵸? 991 해가지고 이게 지금 관람 등급이 내림차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인지 아셨죠? 여기에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람 등급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오름차순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 14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있는 거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숫자랑 문자랑 합쳐지는 문자기 때문에 그렇죠. 문자기 때문에 이거를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관람 등급도 내림차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람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또 내림차순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이상 정렬을 하게 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정렬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여기다가 정렬을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정렬 어떤 거 추가할까요? 기준 추가를 눌러 주시고 하나 더 추가를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람 등급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목록 단추 눌러서 관람 등급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가서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선택해 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공연장도 해주고 관람 등급도 내림차순에서 두 가지의 그 필드를 정렬을 이렇게 더 추가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여기 있는 백조의 호수와 호두깎이 인형이 출력 형태와 같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잘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상 정렬하는 거 여기 정렬 버튼을 눌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모르고 오름차순을 하거나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정렬에 와서 요거를 다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클릭하고 기준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렬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관람 등급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람료나 다른 걸로 해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정렬이요. 여기 잠깐만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말고 제가 기준을 요거 삭제하고 할게요. 이거 기준 삭제하고 기준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뭘로 할 거냐면은 가장 쉬운 거 여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공연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공연장도 삭제할게요. 공연장도 삭제하고 공연명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삭제해버렸어요. 정렬을 삭제하고 이거 순서대로 여기 있는 출력 형태로 정렬하고 싶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구두, 구름빵 버블 무지개. 자, 요거 보시면은 제가 그냥 요거는 아니지만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대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대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 구구니까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오름차순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지정을 딱 해주는 거죠. 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쭉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 크리스마스 한 칸 띄고 선물, 여기 그리고 엔터 쳐서 내리고 구두쇠 아저씨 요거대로 그냥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구름빵, 버블 매직, 무지개, 물고기, 거기 있는 대로 여기 띄어쓰기 했다면 띄어쓰기도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깎기 인형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쭉 적어주고 했다고 추가 눌러주면은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죠. 진짜 무식한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내가 적은 대로 쭉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대로 나와집니다. 이렇게 진짜 무식한 방법대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진짜 간혹 가다가 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오긴 해요. 진짜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지워볼게요. 이걸대로 할 건 아니니까 정렬해 가서 이 공연명 선택해가지고 기준 삭제하고 다시 기준을 저는 공연장을 내림차순으로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관람 등급을 내림차순으로 해서 올바르게 정렬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봤다면 부분합 구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글씨로 이렇게 구하래요. 글씨로 구하는 거를 참조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출력 형태를 보고서는 어떤 거를 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 그림에 있는 여기 출력 형태를 보고선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킨텍스 개수가 부분합을 첫 번째 진행했다 알 수 있죠. 그리고 킨텍스에 있는 평균이 두 번째로 부분합을 진행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개수는 무엇을 구하나요? 개수는 여기 보니까 관람 등급에 대한 개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평균을 보니까 관람료에 대한 평균을 구했어요. 자, 이걸 여기 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관람 등급의 개수, 그리고 관람료의 평균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요거 보고도 알 수 있겠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와 같은지 요것도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출제된 걸 봤더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 여기 출제되어 있는 출력 형태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냐?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제가 잘못됐으니까. 출제가 오류가 됐으니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서는 해주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출력 형태를 또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관람 등급에 대한 개수와 관람료에 대한 평균의 부분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는 셀 포인터는 이 표 범위 안에 해주시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 부분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 왔다면 그룹할 항목은 우리가 공연장으로 해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여기 이 출력 형태가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룹화 할 건 여기에요. 그래서 공연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관람 등급에 대한 개수니까요. 개수 구해주고 맞나요? 우리 관람 등급 맞나요? 아니요, 관람 등급 개수. 자, 개수 사용할 함수는 개수고 그리고 예매 수량은 해제하고
관람 등급을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 거 그대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아시겠죠? 의미? 관람 등급에 대한 개수 그리고 확인. 그러면 그룹화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람 등급의 개수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고요. 또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하러 더 가보도록 할게요.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우리는 관람료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개수 대신에 평균으로 돌려주고 관람 등급 제외하고 관람료를 선택해서 관람료의 평균으로 구하겠다 하는데 추가로 할 거니까 새로운 값을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관람 등급의 개수, 관람료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줬죠. 자, 잘 해주셨다면은 마지막으로 윤곽선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탭의 오른쪽에 쭉 가서 그룹 해제에 있는 단추에서 그룹 윤곽 지우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왼편에 윤곽 지워졌고 우리가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잘 구해졌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 있죠. 내가 이 부분을 잘 했는지 왼쪽 오른쪽 데이터 잘 살펴보고 여기 있는 숫자도 맞는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부분합 구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분합을 완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